그래서 이 스마트 수술은 받으시면 안 돼요. 비주맥스를 이용해서 스마일 수술 받으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번 스마일 수술 영상에서 스마일, 스마트, 클리어 수술이 회사가 달라서 네이밍을 다르게 한 거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술 원리는 이제 똑같죠.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 영상을 보다 보니까 비주맥스에서 만든 오리지널 스마일 수술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이 검증된 거고 스마트, 클리어 수술은 아직 그런 안정성이 검증이 안 돼서 스마일 수술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마일 수술 종류 차이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선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스마일이라는 거는 영어로 약자거든요. 단어의 앞자들만 따서 스마일이라는 수술명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절개를 넣어서 렌티큘을 빼내는 수술을 다 스마일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스마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femtosecond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사용을 해야 돼요. femtosecond 레이저라는 거는 각막의 겉의 표면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각막의 심부에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레이저를 얘기를 하거든요. 기존에 가장 처음 수술 기계를 개발을 한 데는 짜이스라는 회사에서 기계를 개발을 했어요. 비주맥스라고 하는 기계인데 10년 동안 사용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출시된 것 중에 짐머라는 회사에서 Z8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클리어 수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슈빈츠사에서 아토즈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스마트 수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마일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비주맥스 그 기계만을 이용을 했을 때가 스마일이 아니고 스몰 인시전 렌티큘 익스트랙션이라는 수술 기법을 이용한 수술을 다 스마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수술을 하나 다 스마일 수술인 거죠. 그럼 우리 병원은 왜 아토즈 장비를 선택을 하셨나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는 아토즈라고 하는 슈빈츠사에서 나온 장비죠. 우리나라에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아마리스라는 레이저 기계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슈빈츠사에서 나온 아마리스 기계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새로 출시한 스마일 수술 기계예요. 장비들마다 특장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선은 비주맥스는 제일 오랫동안 사용이 됐었고 검증이 가장 많이 된 수술이라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출시된 지가 조금 오래되기는 했죠.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기계들이 비주맥스에서 있었던 단점들을 조금씩 보완해서 나온 기계들이에요. 슈빈츠라는 회사는 아마리스라는 기계로 워낙 유명한 회사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라식 라섹을 받으면서 검증이 됐었던 회사이기도 해서 신뢰가 우선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눈을 잡아주는 방식이 있는데 아토즈 기계는 비주맥스랑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각막의 곡률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PI가 만들어져 있어서 각막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잡아주는데 지머사에서 나온 G8이라는 기계는 평면으로 돼 있어서 잡을 때 각막이 이렇게 눌릴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럼 각막 곡률이 유지가 되지가 않고 이게 눌리면서 각막이 잘리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났을 때 결과가 약간 예측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장비들을 좀 고민을 해보다가 아토즈를 선택을 하게 됐었던 거죠. 아토즈라는 기계가 이제 좀 장점 같은 걸 설명을 드리면 우선 레이저 조사 속도가 좀 빨라서 수술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거 한 가지랑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건데 기존의 비주맥스가 가지고 있었던 사이드 컷을 없앤 거거든요. 렌티큘 모양의 끝부분이 아토즈라는 기계는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져요. 날카롭게 되면 이대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이 끝부분이 사이드 컷 때문에 인위적으로 각이 지게 되면 붙을 때 좀 모양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아주 미세한 뭐 10마이크론, 20마이크론 정도의 차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각막을 더 깎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최소한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은 굴절률에 전혀 영향이 없이 그냥 생 각막을 날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드 컷을 위해서. 새로운 아토즈 기계는 그 사이드 컷이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도수를 깎는다고 했을 때 각막을 덜 깎아도 된다라는 장점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이게 단점이 돼요. 어떤
단점이 되냐면 수술을 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스마일 수술은 의사의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섹은 누가 수술을 하더라도 웬만큼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수술인데 스마일 수술은 누가 수술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기계로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수술 술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의사분들한테 수술을 받았을 때는 결과가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드 컷이라는 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사이드 컷이 있으면 위아래층을 분리를 하기가 더 쉬워져요. 수술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그 위아래를 결국 분리해서 박리를 해내는 게 수술 과정인데 사이드 컷이 있기 때문에 비주맥스로 수술을 하는 거는 수술 술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술이 더 쉬워서 어느 정도 수술의 결과를 보장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아토즈 같이 이제 끝에 사이드 컷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 분리해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분리만 잘한다고 한다면 결과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수술은 수술에 대한 숙련도가 없으신 분들한테서는 받으시면 안 돼요. 꼭 수술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들한테 받으셔야 되고요. 숙련이 잘 되신 분들한테 받았을 때는 오히려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병원 스마트 수술은 운전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스마트 수술을 할 때 비주맥스로 수술을 하든 아토즈로 수술을 하든 어떤 수술을 하든지 스마일의 수술을 할 때는 가운데 있는 렌티큘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수술이 비주맥스 스마일보다 수술이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엔 렌티큘이 더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렌티큘이 기계에서 세팅 값을 넣을 때 25마이크로 밑으로는 너무 얇아서 이거는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아예 기계에서 입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망막 수술도 하는 의사잖아요. 망막 수술할 때 제가 맨날 밥 먹듯이 벗기는 막이 있어요. 그 붙어있는 막이 뭐 2.5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가 안 되는 지금 이 렌티큘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막인 거죠. 그 막이 심지어 각막보다 더 약하고 절대 손상이 되면 안 되는 망막이라는 조직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벗겨 버릇을 저는 하기 때문에 사실 26마이크로미터도 망막 수술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정도면 굉장히 두꺼운 막이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 케이스를 봐도 수술하고 하루째 맨눈으로 1.0 이상 시력 나오는 분들이 거의 98%, 99%될 정도로 시력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이제 뭐 검증이 안 됐다느니 뭐 위험하다느니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2, 3년이지 이미 해외에서는 그 전부터 출시가 돼서 벌써 한 5년 정도는 이미 많은 환자분들한테 사용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그게 검증이 만약에 기존 다른 해외에서 안 됐었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났겠죠. 그리고 이제 이 초기에 결과가 좀 뭐 좋네 안 좋네 했었던 이유는 이 아토즈라는 기계는 스마트 수술은 수술이 어려워서 술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건데 결론은 숙련도가 좀 있고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서 받았을 때는 결과 면에서는 더 좋은 수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결과로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병원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수술한 다음 날 직후에 찍은 이 각막 지형도 사진을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각막이 깎인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게 중심에 굉장히 잘 맞고 균일하게 잘 깎여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시력도 대부분 수술하고 난 직후 전날 오후에 수술하고 다음날 오전에 와서 시력 재보면 1.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해보고 났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원장님 가족이 시력 교정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을 하라고 말씀드릴 건가요? 한마디로. 그쵸. 한마디로 하는데 우선 제가 수술을 한다. 제가 수술하면 저는 아토즈로 스마트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100% 아토즈를 이용한 스마트 수술을 하라고 해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한다면 비주맥스를 이용해서 스마일 수술 받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비주맥스가 수술하기는 훨씬 편해요. 수술하기는 편하고 수술이 쉬워요. 하지만 각막을 더 많이 낭비할 수밖에는 없고 각막을 낭비한다는 거는 결국 각막의 안정성을 더 떨어뜨린다는 뜻이고 그런 단점들이 있는가 반면에 수술하기는 쉬워서 큰 문제가 생길 염려는 덜 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받을 땐 받으라고 하겠지만 저한테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아토즈를 이용해 스마트 수술을 받으라고 하겠죠.
요즘에 하도 뭐 스마트가 어쩌고 클리어가 어쩌고 뭐 비주맥스가 어쩌고 뭐 하는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스마트 수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지만 동시에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술이라서 이 수술이 안 좋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 의사분들 중에서도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 수술이 안 좋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오시면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했었던 사례들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한 거지,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술을 잘하는 숙련도 있는 병원에서 받았을 때는 아토즈 스마트가 더 좋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